이재명 의원은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이번 선거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이건 자명한 실패입니다.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고 이재명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인식으로 퍼졌고 당내에서도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소위 친문 의원들이나 이재명계가 아닌 의원들이 이제 한두 마디씩 다 하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부터 이원우 의원도 뭐 친구 이재명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 이거 아무리 봐도 취중 패북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격하는 메시지들을 막 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전대 앞두고 민주당이 굉장히 분열하게 될 테고 여기서 이재명 리더십 상처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정치인,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경기도 이겼어도 이 정도 결과 나오면요 자숙하고 패배 책임 내가 지겠다, 나부터 반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저의 개인적 전망일 뿐입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봐온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여기서 절대 쉬어갈 인물이 아니에요. 쉴 인물 같고 책임질 인물이었으면 애초에 개항을 해 출마도 안 했죠. 그래서 전대 출마나 당권에 대한 어떤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재명으로 인해 민주당이 더욱더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어제 그 날이 좋아서 그런지 많이들 놀러 가신 것 같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낮은 투표율에 당황했습니다만 인천 계양을 저 이재명이 당선됐으니 뭐 그래도 기본은 한 거죠. 아슬아슬했죠. 저는 오늘 새벽에 김동연 후보가 막 치고 올라왔어. 딱 당선되는데 야, 이 심장만 쫄깃쫄깃. 역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극해도 그 핫한 데는 이 민주당이 막 가져갔지만 이 전반적으로 보수가 많이 이겼어. 저희 MB는 기분이 좋다. 이런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긴 건지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수도 보수 나름입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위 고소했죠.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당할 겁니다. 아니 왜 악담을 하고 그러십니까? 자자, 이제 정치판 말들이 다 짜여졌으니 일합시다. 일. 윤석열, 국힘, 한동훈 크로스. 좋아, 빠르게 가. 그래요, 뭐 지켜볼게요. 저 어제 아무데도 안 놀러갔고 막 투표하러 갔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다 막 그 무슨 일꾼이라고 뽑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뽑았으니까는 그 실망시키지 말고 잘 좀 해줘요 제발.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 2부하고 3부는요 저희 1시간 동안 지방선거 특집으로 꾸며볼 건데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지선아 어땠니? 제목 좋은데? 오늘 1시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원래 이제 목요일이 국회 정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걸 확대 개편한 겁니다. 두 분 먼저 모셨어요. 프레시안의 곽지영 국회반장, 그리고 민주당 출입하는 고정현 SBS 기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 분 더. 원래 한 분을 국민의힘 쪽에서 모실까 민주당 쪽에서 모실까 하다가 국민의힘이 압승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파란색이었으면 민주당 분을 모셨을 건데 빨간색으로 도배가 됐으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분 모셨습니다.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자, 일단 세 분. 고정현 기자는 못 잤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문자가 들어오는데 새벽까지 방송하지 않았어요? 예. 새벽 6시 반까지 6시쯤까지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 2시간 쉬고 또 왜 미안해지죠? 우리 각 기자는요? 저도 어제는 밤을 샜네요. 정말요? 장해찬 단장은 좀 잤어요? 조금 자려고 했는데 경기도 판세가 갑자기 요동을 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 걸렸겠구나 새벽에. 완전 이기는 줄 알았다가. 자, 5090님. 선거 방송을 빛낸 미남 터치스크리너 고종현 기자님 반가워요. 터치스크린 잘 안 눌려져서 당황하는 모습 꿀잼이었어요. 저도 어제 봤습니다. 탁 누르니까 화면 바뀌고. 되게 멋있더라. 예. 잘 안 눌려져가지고 옷을 벗으니까 또 잘 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옷 때문에 안 눌려졌다라고 개발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발자분이? 예. 역시 선거 방송은 스우스입니다. 선거방송 스부스죠. 영도 원빈 선거방송과 함께 돌아오다. 뭐 이런 거. 3858님. 곽 기자님은 쌩쌩하시네. 역시 반장님이라 그러신가? 밤 새졌답니다. 기사 쓰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고정현 기자가 사실 조금 더 피곤한 건 서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힘들죠. 서서 1시간 2시간 방송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기사를 그 시점에 쓴 건 아니고요. 써놓은 거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김은혜 당선 여기서 써놨다가 새벽에 뒤집어 엎는 거죠 지금. 네. 막판에 뒤집어졌으니까. 진수라님 장해찬 단장 오늘도 귀염귀염하네요 하셨어요. 동글동글. 잠을 더 못 자가지고 더 부었어. 뭐 늘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런가요? 자 오늘 저희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 건데 1시간 동안 총평부터 좀 해보죠. 세 분 각자 자 간단한 총평부터 해보죠. 아 저요? 예, 고정 기자는 민주당 출입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반성이 원래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 역시 또 이번 지방선거에도 참패를 했고 이제 두 차례 연속 패를 했으니까 민주당 이제 반성의 시간이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기자는. 국민의힘 측면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뭘 엄청 잘해서 이겼다라기보다는 뭐 민주당이 스스로 참패에 자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연장전이라는 면에서 지금 대선 3개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3주 후에 지금 치러진 선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0.7% 포인트 차로 이제 승리한 그 대통령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기도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어줬다. 그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헤드라인을 젖잘싸의 함정으로 뽑겠습니다. 젖잘싸의 함정. 이게 졌지만 잘 싸웠다를 줄인 말인데요. 네. 대선에서의 석패가 민주당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막판에 경기도지사가 뒤집혀서 김동연 후보가 이긴 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정말 김은혜 후보가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또 민주당을 젖잘싸의 2차 함정으로 몰아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 좋은 세용지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좋은 게 안 좋았다가 네. 또 뭐 안 좋았던 게 좋았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를 지킨 걸 가지고 또 젖잘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수도권 한석은 수성하지 않았느냐 하며 보여주기식 쇄신과 반성에 그칠 가능성 저는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잣대는 이재명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가 되겠죠. 네.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하면 사실 무슨 반성 무슨 쇄신을 해도 그건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반성하는 척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8월 전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100%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2차 젖잘싸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또 더 높아진 선거 결과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저 국민의 압승은 뒤집어 보면 민주당의 대패 그리고 원인은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현 기자. 네. 원인 좀 분석해 보세요. 민주당의 대패. 네, 원인 대선 때부터 취재 계획 해왔으니까. 예. 뭐 일단 대선 후 84일 만에 치러진 선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유권자분들이 많이 국민의힘에 표를 던졌다. 이게 기본 베이스인데 기본 당연히 베이스인데.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선거였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대통령 취임하고 뭐 한 달 있다가 맞습니다. 치는 선거니까. 또 우리 민주당은 또 그 84일 안에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검수완박 이렇게 네. 굳이 그걸 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네. 이 제일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야당 거대 야당 네. 야당의 힘을 밀어붙여 가지고 검수완박을 하고 좀 국민들이 보기에 전혀 민생을 챙기지 않고 볼썽사나운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만 그 84일 짧은 기간 안에서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반성이라는 건 없고 아 민주당은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구나. 대선에서 졌는데도 뭐 0.73% 포인트로 졌으니까 우리 아쉽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참패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지금 이 정도 결과가 뭐 4석 5석 이렇게 이기는 게 예상됐던 시점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그 이후에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를테면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뭐 그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좀 꼭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그랬죠. 그다음에 장관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잘 살렸으면 지방선거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초반에 생각해 보시면 그때 민주당 지도부에서 뭐 우리 목표 7개다 8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뭐 과반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근데 이게 점점 의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지방선거 직전에는 뭐 5개만 얻어도 선전이다. 뭐 김민석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뭐 결국 장관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야당 그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의 조롱의 대상이 되다시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파적 시각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대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는 결정적인 장면 딱 하나만 꼽으라면 검수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검수완박. 왜냐하면 야당이 선거를 치를 때 정부를 견제하게 해달라는 슬로건 말고는 내세울 게 사실 딱히 없어요. 야당은. 네, 그런데
뭐 일단은 윤석열 정부 초기이기도 했고 네. 정권 교체 됐는데 180석 범여당이 대통령 당선인 뜻 180도 반대로 법안 통과시키는데 아 국민의힘은 여당이 됐어도 막을 힘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뀌었지 여전히 견제받아야 될 절대 다수의 강한 권력은 민주당이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민주당이 검수완 바 국면에서 각인시켜 버린 거죠.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160석 뭐 70석 80석 뭐 이 의석이야 지금 162석인데 범 180석 나오지 않습니까? 이 힘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조금 지나면 이제 원구성 협상이 있어요. 있죠.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국면에서 계속 이 거대 야당의 의석수 파워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다음 총선에서도 여전히 정부를 대상으로 심판론 나오는 게 아니라 다수당 대상으로 심판론에 나올 위험이 있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좀 뼈에 사무치게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 아침에 글 올리는 거 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도 해법은 검찰 개혁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험에는 아직까지 네. 반성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흥미진진합니다. 아 오늘 글을 썼어요 김영민 의원이. SNS에 글 올렸더라고요. 해법은 못 봤는데요. 해법은 대단하네요. 예. 그래도 해법은 검찰 개혁이다. 네. 아요 얘기 아마 내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해법이 검찰 개혁인지 아닌지는. 아 그리고 민주당이 네. 또 좀 새겨 들어야 네. 될 부분이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물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광주에서 이번에 투표율이 아 그러니까. 37.10%가 나왔어요. 야. 이게 광주 지역에서 역대 지방선거 최저고 네. 전국에서 지금 광주가 제일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어차피 뭐 당선은 뭐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데 광주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었는데 네. 보통은 그럼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래도. 보통은 광주가 대구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대구보다 더 낮습니다. 어. 대구도 어차피 누가 될지 뻔한 선거인 건 네. 마찬가지고 사실 그리고 민주당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정당에서 광주시장이나 구청장이 나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없죠. 그렇게 보면 역대 최저라는 거는 그런 설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최근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제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광주 유권자들이 좀 실망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지층의 실망. 아 민주당은 진짜 그 부분을 좀 뼈아프게 받아야 되겠네요. 광주의 투표율이 40% 미만이라는 거. 30 몇 프로요? 37.7%. 37%. 또 민주당 글쎄 이걸 뭐라고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원인이라고 봐야 될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 이제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북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은 뭐 이렇게 썼다는 건데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 뭐 이렇게 썼다는데 결국 이재명 의원을 빼놓고는 민주당의 이번 선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의원 얘기 한번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 더 혁신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장해찬 단장. 저 얘기만 들으면 낙선한 사람 인사예요 지금. 일단은 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경기도지사 판세도 김동연 후보가 뒤지고 있을 때였어요. 김은혜 후보가 이기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 경기도가 이 새벽 사이에 역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셈법이 좀 복잡해졌을 거예요. 저 때처럼 완전 반성 모드로 나갈지 그래도 위기에서 민주당 책임질 건 나밖에 없다라면서 전대 출마 메시지를 언제 띄울지 뭐 등등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좀 물어볼게요. 이재명 의원은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이번 선거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 실패죠. 이건 자명한 실패입니다.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고 이재명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인식으로 퍼졌고 당내에서도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소위 친문 의원들이나 이재명계가 아닌 의원들이 이제 한두 마디씩 다 하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부터 이원욱 의원도 뭐 친구 이재명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 이거 아무리 봐도 취중 페북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격하는 메시지들을 막 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전대 앞두고 민주당이 굉장히 분열하게 될 테고 여기서 이재명 리더십 상처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정치인,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경기도 이겼어도 이 정도 결과 나오면요 자숙하고 패배 책임 내가 지겠다, 나부터 반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저의 개인적 전망일 뿐입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봐온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여기서 절대 쉬어갈 인물이 아니에요. 쉴 인물 같고 책임질 인물이었으면 애초에 개항을 해 출마도 안 했죠. 그래서 전대 출마나 당권에 대한 어떤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재명으로 인해 민주당이 더욱더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봅니다. 곽 기자는 어떻게 봐요? 이번 민주당 대표에 이재명 의원이 원인 제공했다? 뭐 별 원인 제공까지는 아니다. 뭐 저도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장본부장 평가에 의견을 상당히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요. 그 젖잘싸란 말을 보통 선거나 축구에서 많이 하는데 정반대로 이겼지만 못 싸웠다. 이재명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겼지만이라는 얘기는 본인은 배지 달았으니까. 본인은 이겼지만 네. 뭐 원래는 이제 이재명 위원장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네. 막 그 불리한 지역에 가서 막 선거를 뒤집고 막 이제 이런 역할을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선대위원장 왔다 갔더니 지역 분위기가 바뀌었어. 뭐 이런 네.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정작 본인이 마지막 한 1, 2주일 정도는 거의 개항을 지역구에 거의 갇혀 있다시피 했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데 지원 유세 가야 될 당의 자원들도 네. 개항으로 와서 막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 유세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 유세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이제 결과를 보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박빙이거나 이렇진 않았습니다. 좀 처음 출구조사든 아니면 그 최종 득표율이든 뭐 한 초반 여론조사 비슷하게 한 좀 약간 넉넉하게 10%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당을 이끌 지도자, 뭐 정치인으로서의 지금 평가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게 성적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네 사람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그래도 가장 옆에서 많이 지켜본 사람이 고종 기자잖아요. 맞습니다. 네? 본인이 지켜봤던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상, 네. 왜냐하면 정치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전당대회 나올 거로 봅니까? 아니면은 어떨 거로 봅니까? 네, 또 이제는... 그리고 하나 더, 요 앞서 장해찬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앞서 저희가 들었던 목소리는 경기도지사도 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겼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승리 기준에 대해서 처음에는 과반, 두 번째 버전이 수도권 세 곳 중에 한 곳만 이겨도 승리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겼잖아요, 경기도.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지사를 했었던. 네. 근데 뭐 이제 어찌됐건 톤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참패한 거고요. 경기도를 이겼다 하더라도 뭐 해봤자 이제 5곳에서 이긴 것 아닙니까? 완전히 참패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겼다라거나 그래도 우리 잘 싸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고요. 이게 뭐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니까 이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이재명 이제 후보자님 오십니다. 네, 혹시 들어오시더라도 박수 절대 치지 마시고 네. 그리고 환호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처음에. 네, 처음에 잡고 이제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이렇게 좀 침통한 표정으로 침통한 말투로 이 말이 이제 워딩이 나왔던 건데 이제 다만 그리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올 거다. 이재명 의원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엔 차기 대선일 거고 그 차기 대선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 권력을 잡아야 되고 그 잡는 가장 큰 하나의 방법은 공천권이죠.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2년 뒤 있을 총선에서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겁니다. 본인의 개인 목표는 그렇겠죠. 네. 역사남은 대선, 그다음에 총선 공천권,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렇게 역선에서 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민주당의 그래도 가장 큰 세력은 전통적인 친문 세력이잖아요. 맞습니다. 친문 세력이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등판을 지금까지야 뭐 지방선거 국면 과정이었으니까 그래 뭐 이재명 후보 간판으로 총선 지방선거 치르는 거는 그냥 알았어 지켜보겠어 이럴 텐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친문은 어떤 움직임이 보일까요? 그런데요, 이게 친문 계파가 커도요, 정당은 보면 대선 주자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철 전 장관 당으로 복귀했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부터 이재명 의원 견제하는 메시지 세게 날리면서 뭔가 전당대회 준비하는 느낌을 주고 있고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도 아직까지 그에 준하는 대선 주자급 인물이 친문계에서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만약 이재명 의원이 우리 예상대로 출마하게 된다면 그 대항마나 적수로 떠오른 인물이 딱히 반대파에서 마땅치는 않다. 그리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 전당대회에 대권 주자급이 출마해 버리면 당권 주자급이나 관리형 당대표 내세우는 사람한테 표 잘 안 줍니다. 어쨌든 대권 주자 위주로 좀 뭉치기 마련이에요. 국민의힘 전대는 일단 내년이지만 상황이 좀 다른데 대다수의 대권 주자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흩어져 있고 윤석열 정부 초기 때문에 아마 당권형 주자들, 관리형 주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나 이 민주당 전대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재명 후보가 나오게 되면 이건 차기 대권 싸움이 일찍 벌어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원에 대한 비토 정서가 당내에서 많이 높아지고 리더십의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 딱히 대체할 적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면 저는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게 제가 맨 처음 말한 젖잘싸 시즌2가 되면서 오히려 다음 총선 국면에서 또 앞으로의 2년 동안 민주당 반성 안 하고 더 힘들게 만들 그런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방금 전에 장해찬 전 단장이 얘기했던 홍영표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대선 이후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 오만과 착각의 당의 유령처럼 떠돌았다. 국민과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도 패배한 대선에 대해 성찰하지 못했고 반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라는 해괴한 평가라는 저 평가를 이 홍영표 의원이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저 후보를 직역한 이거 말이 오늘 꼬이네. 저격하는 거잖아요. 친문의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분 동안 생각했다가 10분이구나. 10시 5분에 얘기해 주세요. 잠시 쉬었다가 3부에 돌아올게요.